예, 오늘 10시 시황 해설과 투자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젊어지셨는데요. 예. 오늘 주제는 일단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센터장님이시면서 뭐 반도체 워낙 스페셜리스트셔서 반도체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시장 상황부터 잠깐 좀 얘기하면 올해 1월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어려웠고 1월에 엄청 힘들 것 같으면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데요. 어쨌든 뭐 낙폭과대주례대 좀 반등 성격으로 보세요? 아니면 장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좀 만드는 걸로 보세요? 큰 분위기는. 아직 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네. 일단 데이터가 그 시장 참여자들이 딱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났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됐고요. 예.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낮게 나왔죠. 네. 서비스업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더 또 이 디셀러레이트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고, 또 CPI가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지만 그런 기대감들도 딱 맞물려서 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주가 지금 1월 들어서 좀 약간 불을 뿜었는데 네. 의외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망가지면서 이게 뭐 바닥이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이걸 좀 만든 것 같고요.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계속 그럼 이 추세대로 갈 건지 하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작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골디락스 이 장세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 보고 예.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 굉장히 안 좋고 업황은 안 좋다고 하는데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업황 바닥입니까? 선제적인 주가 바닥입니까? 지금 상황들은. 네. 업황 바닥은 맞습니다. 예. 바닥은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 글로벌 D램 매출액이 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넘게 지금 매출액이 줄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그 정도 떨어지면은 사실은 뭐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보면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 빠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웬만한 경우는 다 바닥을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닥에서 V자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바닥에서 좀 길게 흘러가는 U자형이 나올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뭐 주지의 사실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이 올해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일단 실적 올해 실적은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46.3조 한 46조 되는데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그러면 이익은 둔화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한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23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19조 원대까지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뭐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30조 이상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은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그걸 인식하고 선행해서 올라간다는 건데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게 감산이 중요한 모양이죠. 이제 다른 업체들은 감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삼전은 감산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감산 기대감이 외국에서 좀 나오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삼성이 감산 안 할 거란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뭐 실적은 어차피 큰 기대는 없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되겠죠. 우리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상황을 보면은 1년 전에 사실 기대감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안 좋았단 말이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주가가 미리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2023년도에 좋아질 것인가의 그 판단인데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재고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고를 줄이는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수요가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생산을 줄이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수요가 좋아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면 그것도 수요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공급 사이드는 어쨌든 업체들이 맘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업체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 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삼성까지 동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분위기는 상당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센터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고, 예, 해야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그 발표를 할지는 지금 뭐 저희는 그것까지 좀 알기 좀 어렵죠. 예. 얼마 전에 진대재 전 장관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정통우 장관도 하고 삼성전자 사장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레이크 스카이레이크 홀딩스인가요? 네. 네. 그럼 자기는 삼성의 그 성향상 감산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이렇게 회사 측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표가 좀 준비된 거를 보면 매출이나 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했는데요. 실적이나 이제 매출이나 이익은 줄어든 거. 이 표를 보면 과거에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인데 이제 파란색이 영업이익인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 뚝뚝 떨어질 때가 결국은 주가 바닥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상관관계 있죠. 예,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네네. 주가가 실적보다 상당히 선행을 하죠. 보통 한 3분기 정도. 저희 볼 때 네. 2분기도 더 그렇고 상당히 지금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1년 뒤 좀 너무 이르긴 하지만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과연 돌아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주가는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실적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뤄가면서 조금 좋아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만큼 좋아지느냐 이제 그 변수가 될 거고 또 한 가지 저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영업이익이 사실은 이제 4조 원에서 8조 원 사이였을 때 그때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은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저 그림을 보면은 다만 모멘텀이 만약에 정말 하반기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는 이런 국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분기겠죠. 뭐 4조, 8조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저도 뭐 센터장님은 전문가이시지만 저희가 비전문가 볼 때도 뭐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분기 적자가 한번 났던 기억은 있는데 분기 적자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4분기 실적 아직 확정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적자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이 반도체 불황의 파고를 몸으로 받는 거 아닌가.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연간으로 이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올해 연간으로 적자 보고 시장에서는 뭐 많게는 작년 말고 올해 연간 2023년도 연간으로 뭐 좀 적자를 크게 보시는 애널리스트들은 한 6조, 7조 이 정도의 영업 적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에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뭐냐면 삼성이 감산에 동참을 해주느냐 이게 사실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감산하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게 다른 업체들까지 좀 좋아지는 환경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저도 이제 하이닉스가 입에 붙어가지고 사실은 정확히는 SK 하이닉스인데 그 몇 가지 반도체 업황의 환경 변화들을 보면요 인텔이 지난 10일 날 4세대 CPU를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국내 업체들에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혜인가? 일단 CPU는 뭐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비메모리 즉 CPU인데 이건 인텔에게 좋은 얘기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좋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번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사파이어 래피드가 인텔의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뒤늦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나 늦었어요? 결국은 이게가 중요한 게 DDR5를 서버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인텔이 여기 잘못해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트랜지션이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네, 이게 나오게 되면 어쨌든 신제품은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뭐 준비 다 끝났고 그러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맞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지금은 매크로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안 나오는 그게 이제 맞물려 가면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죠? 매크로가 이제 좋아지면 수요가 늘 때 이런 재료가 이제 붙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면 매크로가 좋아지면은 그 신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더 좋아질 거고, 근데 이제 안 좋게 되면은 이제 뭐 교체는 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전문가들이나 뭐 센터장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 저희들은 이제 그 잘 모르니까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름 자체도 CPU의 이름이 뭐 사파이어 레피즈. 예. 그러니까 이게 인텔이 4세대 CPU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거 이게 뭐 전력도 굉장히 네. 효율이 좋고 네. 효율이 좋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채용하기 위해서 서버 같은데도 DDR5를 장착하게 되면 DDR5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조금 더 인텔로부터 뭐 인증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뭐 두 회사 다 잘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텔이 이 제품을 뿌려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D램 시황이 이렇게까지 또 타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좀 뒤늦게나마 좀 많이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DDR5 얘기는 그동안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인텔의 이 제품이 제대로 뭐 수율을 맞추거나 이제 상품이 지연되면서 DDR5 얘기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탄력을 못 받은 게 이제 그 이유였군요. 근데 이제 4세대 CPU가 출시가 됐다니까요. 예. TSMC는 우리 업체들은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봤는데 더 안 좋아져 있는데 TSMC는 실적이 좋을 걸로 봤는데 더 좋게 나오고 그러네요. 파운드리 쪽은 전체적인 업황이 좋은 겁니까? TSMC가 잘하는 겁니까? TSMC가 잘하는 것이고요. 예. 뭐 업황도 좋았죠. 예. TSMC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익은 어느 정도 잘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매출액이 회사 가이던스를 좀 밑돌았고요. 예. 특히 1분기 가이던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4분기 대비해서 무려 한 14%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1분기의 영업이익은 4분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TSMC 표면적으로 뉴스만 보면 뭐 이익이 뭐 78%인가요?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속을 뜯어보면 또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 좋은 거는 뭐 예, 맞지만 그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제 QOQ로는 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메모리보다 그 충격은 좀 덜하고 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TSMC의 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ADR이 네. 장중에 무려 8% 올랐고 예. 뭐 종가는 한 6.4% 오른 것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저도 좀 약간 의아했는데 네. 그 컨퍼런스 콜 진행 중에 TSMC가 자기네 매출액은 2분기가 저점이 될 것 같고 연간으로 보면 2023년도는 2022년 대비해서 오히려 슬라이틀리 성장할 것 같다 그런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뭐 숫자를 맞춰보면은 만약에 TSMC의 그 가이던스가 맞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맞다면 하반기 때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반도체 이 상반기 중 저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확 실어주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그 불을 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시스템하고 그게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리고 삼성은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 쪽을 지금 좀 하는 거잖아요, 삼성도. 네네. 지난번에 뭐 3나노 얘기도 하는데 이게 격차를 주시는 게 쉽지 않나 보죠. 사실은 이제 3나노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서 네. 좀 더 진일보된 그 기술을 거기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으로 좀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예. 거죠, 삼성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TSMC도 3나노, 삼성도 3나노지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오히려 조금 더 앞서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파운드리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예. 때문에 그 고객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주문을 주냐 이게 사실은 뭐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TSMC는 확실한 3나노 고객이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확실한 네. 고객이 있고 삼성은 아직은 그게 조금 불분명해요. 물론 아직 고객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고객들은 아니고 이 고객 후보를 볼 수 있는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올해 3나노 제품을 도입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차를 좁히기가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럼 전반적인 올해 지금 이제 IT 부품주 얘기하기 전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업황의 바닥이 눈에 보이고 주가가 좀 끌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연간을 보고 봤을 때는 반도체 투자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사실 미래를 네네. 알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네. 드리면은 작년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1년 동안 36%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렇게 많이 인덱스 빠졌어요. 대비 훨씬 더 많이 빠진 거네, 그죠? 그렇죠. 네, 미국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 그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가 언제가 있으면 2002년과 2008년이에요. 그때는 46%, 48%로 더 크게 네. 빠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의 주가가 어땠냐 하는 건데, 2003년, 2009년도에 미국 반도체 지수는 70% 반등했습니다. 70%.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미래의 중요한 어떤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뭐 30%, 40%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것이고, 물론 이제 경기가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악재가 이렇게 확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고, 뭐 특히 아직 뭐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반기 동안에는 반도체 주가가 괜찮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6만 900원, 6만 1000원. SK 하이닉스는 8만 7천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 수준으로 보면 매력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길게 가는 게 좋은가요? 그게 이제 제가 딱 뭐라고 답을 내드리면 네. 좋은데 네. 이제 변수가 있어요. 네. 아까 삼성이 만약에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감산에 좀 동참하는 네. 이런 스탠스를 취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 될 겁니다. 상당히 예. 많이.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저 진대재 전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감산 뭐 안 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거 여기서 또 조금 한번 벽에 부딪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그리고 1월 30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뭐 2월 컨퍼런스 콜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 2월 1일 날 또 뭐 FOMC가 이제 진행이 될 네. 텐데 그때가 또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딱 확답은 못 드리고 예, 예.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 잠정 실적 나온 것도 전체 덩어리 실적만 나온 거고 그 때문에요. 부문별 실적과 함께 이제 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1월 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네. 반도체 이어서 이제 IT 부품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IT 부품이나 세트 업체들도 뭐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LG노텍, 삼성전기 이런 게 올 건데 LG노텍은 뭐 애플 때문에 계속 좀 눌려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센터장도 그렇고 최근에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애플 쪽보다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 쪽이랑 얘기를 해봐도 보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특히 이제 리오프닝을 좀 재개를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조금만 하반기 이후에 그런 회복 기대감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반등 못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오히려 좀 부품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도 사실 실적 좋고 한데 LG전자는 뭐 삼성전자보다도 더 뭐 실적이 굉장히 거의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영업이익의 한 뭐 절반이 아니라 그죠? 네. 뭐 굉장히 많이 10분의 한 1토막 정도 났었는데 근데 시장의 뷰나 그 LG전자 사장님들 CES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분위기 자체는 기대감이 꽤 있던데요. LG전자 주가는요 지금 실적은 사실 이제 LG전자는 가전이 중요하죠. 예, 근데 예. 이제 가전에 포션이 대한 크니까 지금. 그렇죠. 네. 가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글로벌리 수요가 좀 안 좋을 테니까요. 네. 다만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 가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물류비인데 네. 물류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트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요. 특히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가전 쪽보다는 사실은 뭐냐면 전장입니다. 전장 예. LG는. 그래서 전장 사업에 대한 장기 그림이 훼손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주가는 점점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전장 사업도 단기적으로는 이 세계 매크로 둔화의 그 풍파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저희 뭐 장기적으로 뭐 이게 계속 성장한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저희 또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전장은 기대감인데 아직은 전체적인 포지션이나 이익 비중은 조금 낮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몇 년 뒤에 실적을 반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장은 앞으로 한 10년 뒤 이 그림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슨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좀 작용을 하면서 LG전자 밸류에이션 되게 낮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 배터리 원래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흑자가 올해 난데 안 난데 내년엔 날 거야. 이게 사실 꽤 오래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엔솔로 이제 분할 상장하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LG전자도 그 부분이 이제 성장성 눈에 보인다. 다만 기대를 얼마나 땡겼을 것이냐 주가에 요거에 이제 관심이고요. 하나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뭐 자체 조달한다. 이건 뭐 내재화한다는 건 뉴스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그 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팩트가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뉴스가 앞서 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뭐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로 LED로 애플이 뭐 R&D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거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출렁거리긴 했었죠. 근데 이제 정말 할지 이거는 사실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정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애플이 그 공장이 없는 이상은 또 누군가 또 대신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은 뭐 그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히 또 다른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국내에서 이제 OLED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안 좋은 점들은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나쁘게 볼 그런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보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니까요. LGD는 상장돼 있고요. 주가 부분은 그 얘기 나오면서 급락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들은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죠?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많이 추월을 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애플이 뭘 한다, 뭐 이것도 뭐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중국이 이미 우리를 뭐 많이 넘어섰다는 점들 때문에 크게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제 또 다른 뉴스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애플이 내년도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상당수를 뭐 중국 BOE 제품을 쓴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유명한 그 고밍치라고 이제 대만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뭐 조금 과장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려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ED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뭐 LGD도 뭐 파주에 공장 짓고 이런 거 보면 중국에도 굉장한 그 설비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수율 때문에도 고생하는 산업일 텐데 애플이 그렇게 지난번에 테슬라도 뭐 배터리 내재화한다 그랬다가 사실은 조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마이크로 LED로 가면 그런 것들이 전처럼 그렇게 중무장대가 아니라 좀 실현 가능해서 도전해 볼 만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애플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마이크로 LED 처음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XR, 그러니까 VR, AR 이거의 디스플레이에 OLED보다 마이크로 LED가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애플의 행보가 아닐까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봐야 됩니다. 뭐 애플이라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탑 위쪽으로 올려놓은 종목들은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네, 선호를 삼성전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만약에 삼성이 감산을 발표하게 되면은 주가는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는 뭐 리스크 리워드 이런 걸 따졌을 때 삼성은 물론 이제 주가의 탄력성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재 이 칼 손잡이를 잡은 쪽, 칼자루를 잡은 쪽은 삼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에 따라서 업황이나 뭐 주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뭐 그동안 좀 실망시킨 부분도 뭐 많이 있지만 네. 올해 주가는 뭐 조금 시장을 상당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10시의 시황에서 반도체 업황과 IT의 전반적인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경제학에서 보면 사실 이제 가격을 따라가느냐, 주도하느냐, 그래서 뭐 프라이스 테이커, 프라이스 메이커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칼자리를 쥐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물가가 생각만큼 낮게 떨어져도 주가가 좋을까? 그걸 기회로 사실 차익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건데요. 의외로 미국 시장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오르고 뭐 또 미국은 오늘 밤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한대요. 악재는 있는데 시장을 어쨌든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예.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쌍끌이로 나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386입니다. 예,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